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엣지 서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엣지 서버의 역할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프론트엔드 서버만 구축을 하면은 외부에서 절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 서버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먼저 진행하는 부분은 토폴로지 작성기를 실행한 다음 기존 배포를 불러오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엣지 풀을 배포를 안 했는데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새 엣지 풀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중 컴퓨터 풀, 단일 컴퓨터 풀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면 고가용성 기능을 지원하려면 이 옵션을 하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일단 단일 컴퓨터 풀로 스탠다드 에디션에 맞게 진행할 텐데요. 해당 FQD에는 엣지 00.limc.kr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IP를 이용합니다. 이제 페더레이션을 설정합니다. XMPP 이용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일 FQD에는 제가 일단 아직 해봤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포트 번호를 다 바꿔줘야 돼서 일단 두 번째 옵션만 체크하고 다음을 진행하고요. IPv4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내부 웹 이렇게 진행하고요. 마지막 옵션은 이 엣지풀은 외부 주소가 나트에 의해 변환됩니다. 이 부분은 나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엣지 서버에 들어오는 IP를 직접 IP를 고정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명칭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access.li.kr 웹페이는 webhomp.li.kr AV 엣지 서비스는 av.li.kr 이렇게 지정할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의 서버는 wc.li.kr 이미 등록해 놨고요. 이렇게 세 개의 전송 경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고유 IP가 필요하므로 이 설정 방식은 IP가 3개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내부 IP는 만들어주신 엣지 서버의 IP를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보면 저는 192.168.1.6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92.168.1.6 진행을 하고 나머지 각각의 고유의 공인 IP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2 때 이런 사설 IP를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설정 방식으로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진행을 하고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엣지풀 연결할 풀을 선택한 다음 마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쭉 확인하면은 이렇게 IP가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시 과정을 진행합니다. 별다른 설정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게시 과정이 완료가 될 거고요. 토폴로지 작성기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링크 관리 셀에서 이 설정 값을 엣지 서버에서 불러와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엣지 서버는 도메인에 조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통해서 그 파일을 반드시 배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명령어는 링크 서버 관리 셀에서 익스포트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파일, zip 파일로 내보내기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링크 서버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가면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엣지 서버에 붙여넣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서버에서 해야 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파워쉘에서 추가했던 기본 기능 추가 작업 및 .NET 프레임워크, 뭐 윈도우 파운데이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부분들 다 추가를 해주시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건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또한 링크 설치 경로에 가서 셋업을 누르셔서 설치까지 진행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만 여기서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 서버 준비도 필요 없고요. 관리 도구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오직 진행해야 되는 건 링크 서버 시스템 설치 또는 업데이트 이 부분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전에 사전에 해야 될 것은 아까 지정했던 컴퓨터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엣지 영역 이런 식으로 넣고 반드시 여기에 align.k 도메인에 DNS 전미사를 넣고 확인을 눌러서 컴퓨터 이름명을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드렸듯이 네트워크 어댑터 192.168.1점대에 내부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가상 어댑터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인 IP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 랜 카드가 달라요. 이거는 도메인용 랜 카드, 이거는 외부망에서 받아올 수 있는 공인 IP 3개가 할당된 네트워크 가상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로컬 구성 저장소 설치를 보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는 죄송합니다. 링크 프론트엔드 서버와 설정하는 부분이 다른 게, 이건 도메인 조인이 되어 있지 않고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 이런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전의 명령을 통해서 불러왔던 그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에 맞게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구성 요소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면 마침을 진행하고, 이제 다음 2단계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2단계 역시 실행을 누르시고, 다음 구성 요소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침을 눌러주면 2단계 과정도 완료가 될 거고요. 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인증서 요청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내부는 기본적으로 도메인 컨트롤러의 인증서, 그러니까 내부 사설 인증서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인증서를 준비를 하는데요.
명칭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인증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요청이 완료되었으면은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해당 인증서를 배포하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localhost calt srv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먼저 인증서 요청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인증서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메모장을 실행해 주셔서요. 아까 복사했던 파일을 드래그해서 지정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고 요거를 전부 다 복사한 다음 인증서 템플릿은 웹서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누르면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타나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죠. 모듈이 거부가 되었어요. 어떤 사전 작업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도메인 서버에 DNS 주소가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부팅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인증서 템플릿 웹 서버로 맞추고 인증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면은 뭐 이름은 크게 상관없고요. 가져오기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인증서 가져오기 이렇게 가져오기 완료되고요. 그 다음 불러왔으니까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서가 할당이 될 겁니다. 마침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외부 인증서 요청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요청을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여기서는 익스터널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름이 추가가 되고 여기 그럼 AV는 왜 없느냐? AV는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될 거고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신 다음 그러면은 총 3개의 대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인증서 요청 파일은 완료되었고
이전에도 익스체인지 설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get SSL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마이 어카운트를 보면은 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역방향 프록시 SSL을 인증을 받았었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갱신을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서 이제 발급이 완료됐고요. 아마 처음 신청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xs.lic.kr, wc.lic.kr 그리고 s10.lic.kr 그러니까 wc10 access 이런 형식으로 자기의 도메인을 붙여서 발급을 받는데요. 이 멀티 도메인은 와일드 카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별점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SAN이라고 해서 SAN 그 인증서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급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메일로 들어온 거를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다면 이렇게 메일이 수신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해당 파일의 압축 풀어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모든 파일로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인증서를 불러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마침을 하고 지정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익스터널 명칭의 코모도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눌러서 인증서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작을 눌러서 올바르게 서비스 시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서비스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웹페이지, 웹회의, 오디오 비디오 인증, 엣지, 액세스 엣지 이런 서비스들이 올바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엣지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업데이트는 최신화로 하셔야 어떤 이슈 사항이 생기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은 엣지 상태에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모두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더 설정해야 되는 srv 위치 추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DNS에 들어가셔서 다른 새 레코드 서비스 위치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10 TLS 그리고 여기에 access.ln.kr
추가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레코드를 만들고 ship federation tls tcp 005061 access.l.kr 완료를 하시면 TLS와 TCP에 각각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해당 부분 추가 완료되었고, 이제 엣지 서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업데이트 확인이 되었고, 업데이트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설치 완료된 다음에 해당 링크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도메인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설치를 시도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으면은 프론트엔드 서버에 가서 제어판에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네, 현재 배포된 상태가 나타나고 복제 완료되어 있다고 나타나고, 이제 외부 액세스 정책에서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 허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완료되고, 사용자를 추가해서 접속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은 이제 엣지 서버는 설정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엣지 서버만 설정을 해서는 모바일 기능에선 추가할 수는 없고요. 모바일 서버는 반드시, 그러니까 모바일 사용자는 반드시 역방향 프록시를 설정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채팅이라든지 모니터링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모니터링 서비스는 상관없고 연구 채팅 서비스는 이런 부분들은 역방향 프록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엣지 서버에 대해서 구축하는 방법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링크에서도 접속되는 게 확인되었고요. 사용자 새로 샘플로 만들어서, 다만 이제 웹을 이용한 서비스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채팅이나 이런 부분만 설정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는 역방향 프록시 서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엣지 서버는 조금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구축하다 보니까 뭐 인증사라 부분이라든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크게 엣지 서버는 어렵지 않고 IP 할당 그리고 인증서 부분,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은 문제없이 설정 가능합니다. 아마 프론트엔드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금방 가능하고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역방향 프록시 서버가 좀 어려운 편일 수가 있어요. 인증서라든지 이 엣지 서버와의 연결 이런 부분 설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